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친구 중에 한 명, 족발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워서 혼자 주문받고 요리합니다. 요즘에 이런 1인 자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1인 자영업 성장은 굉장히 꾸준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다 좀 보면 직원 수를 줄이고 있어요. 보통 자영업이 뭐, 이제 가게 한 데 가보면 사장이 있고, 주방장이 있고, 그리고 서빙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거지 하는 분도 있고, 원래 각자 포지션이 있는데 요즘에는 혼자 하는 곳이 많아요. 창업을 해도 혼자 하는 쪽을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뭐 최저시급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임금을 또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이 많다고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음식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많이 안 열려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만큼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최소한도의 인원만 짜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감내하는 1인 창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창업자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혼자서 여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말이 일하는 거지 거의 뭐 정신없어요, 여러분.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주문받고 요리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원래 두 명, 세 명 해야 되는 건데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혼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인건비가 주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몫은 맞겠지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사람 몸을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젊을 때야 버티겠지만 보통 그렇게 장사하면 잠을 얼마 못 자거든요. 그래서 뭐 가게 같은 데 텐트 치고 잔다거나 라꾸라꾸 침대 가져와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건강이 많이 상하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약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골병 듭니다. 근데 요즘에 1인 자영업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시대의 변화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은 좀 씁쓸하네요. 이게 정말 힘들 텐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수단의 변화로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버티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도 역시 더 가난해질 겁니다. 카드 결제 및 각종 전자 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캐시리스 사회가 됨으로써 편리해졌지만 그것이 물가 상승률을 더 높였다고 생각은 못할 겁니다. 카드, 현금 영수증, 각종 페이 결제 금액의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실질 소득이 감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판매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가격 상승이 임금 근로자 등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요. 가격 상승분만큼 자영업자가 더 많이 수익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향상은 미비합니다. 총 매출이 증가함에 따른 카드 수요 증가, 소득세, 연금 등 각종 세금이 그만큼 더 오르기 때문에 결국 카드사와 국가는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물가가 왜 수십 년 동안 오르지 않았을까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장기 불황이 이유라지만 현금 결제 사회다 보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순수익이 유지되었기에 가격을 올릴 이유도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 여러분, 결제 수단이 좋아진 게, 이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편려지는 게, 우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기업들이 좋아진 거예요, 기업들이. 특히, 뭔가 이 캐시리스, 그러니까 현금을 뽑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현금 없이 그냥 무형적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을 만든 게 우리가 좋아진 것도 있어.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현찰을 들고 가서 돈을 계산하니까 항상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캐시리스 사이가 되면서 지갑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카드도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로 등록을 해놓으면 사실 카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페이 시스템으로 현찰을 아예 안 뜨고 다녀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사실 안 좋아진 게 더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요. 훨씬 더 많이 써요. 편리해지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효과에 약하다고. 이게 오히려 돈을 쓰는 것이 무형화되다 보니까 돈을 쓴다는 감각을 못 느껴요. 인지를 못 하는 거야. 왜 보면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현지 같은 것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하는 거지. 쓸 때는 몰라. 왜냐면 결제가 너무 간소화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서 결제 카드만 등록해놓으면 그다음부터 그냥 누르기만 하면 계속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잖아, 이게. 보통 우리가 현찰을 돈을 주고 뭐 지갑에 돈을 뽑아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으로 많이 소비를 하면 대반이 안단 말이에요.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 딱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결제 수단이 뭐가 무형화되면서 우리가 현찰을 뽑아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현찰을 안 뽑고 돈을 쓰게 돼버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가 현찰인 돈 가지고 배달 음식 먹었으면 이렇게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켜 먹을걸요? 장담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 배달 어플이나 결제 시스템 같은 게 많이 없었으면 뭐 배달 산업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배달 음식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현금이 없으면 못 먹으니까. 한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 그때는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자취하는 분들도 많이 시켜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못 시켜 먹었어요. 한 10년 이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때는 배달 음식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전에 시켜 먹을 때도 한 15년 전에 시켜 먹을 때도 야, 돈 있냐? 얼마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시킬 때도 야, 현찰 좀 빼놔라. 결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현찰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현찰을 대체해 쓰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기업들이 절대 이런 걸 공짜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걸 절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료 봉사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페이라는 프로그램 만들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개발비에. 근데 이 개발비만큼 돈을 뽑았을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훨씬 더 많이 시켜 먹거든요. 페이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런 페이 프로그램을 만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리고 그 회사들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득이 많이 증가했죠. 성과가 또 많이 터지고. 그리고 카드 결제 및 전자 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캐시리스 사회가 됨.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보통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장사하신 분들은 그 카드나 이런 거 뭐 페이 같은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그냥 이제 카카오페이나 이제 페이로 이제 돈을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결제하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막상 받는 자영업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수수료를 내야 돼. 왜냐면 가맹점이 돼 있잖아요. 보통 카드사나 이런 이제 페이 가맹점이 돼 있으면 절대 그 회사들이 공짜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수수료를 받아 먹습니다. 아마 페이도 수수료를 받아 먹고 다 받아 먹을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을 결제를 해줄게. 대신에 돈 내고 해라. 건당 얼마씩. 그러다 보니까 결제하는 거 많아져도 막상 이게 수익적으로 크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떼가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이것도 이제 자기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금액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액 올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또 이것도 올려. 이걸 올리면 이 페이도 올릴 거예요. 분명히. 같이 올릴 겁니다. 다 올려야. 그러니까 판매額올리려고 하면 배달 아이들 그것도 올라가고 광고비도 올라가고 가맹점비도 올라가고 페이 금액도 올라가는 거예요. 돈방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방 상승한 게 소비자인 우리한테 오겠죠. 우리 보고 내라고 하겠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상승분만큼 자영업자가 더 많이 수익을 내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 향상은 미비합니다.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졌죠. 나가는 것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자영업자 입장은 생각 못해요. 보통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면 자영업자들 많이 난감먹기는 생각하는데 자영업자 입장은 오히려 더 안 좋죠. 왜냐하면 결제수단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수수료를 목적으로 또 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페이를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왜 페이가 안 되냐고 따지겠죠.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 보면 그런 거야. 페이를 등록해도 페이로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뿐더러 만약에 페이로 등록을 했을 경우 많이 시켜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안 시켜먹는다는 거죠. 많이 시켜먹지 않는데 우리가 그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러면 막상 그 몇 개 시켜먹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내고 이것저것 다 떼보면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페이를 안 하는 거예요. 가게점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떤 가게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는 여기 등록 안 한다고. 우리 여기 등록 안 할 거니까 시켜 먹으려면 네이버 지도에 켜가지고 검색해서 시켜 먹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는 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어플 회사들이 광고비 명령으로 워낙에 돈을 많이 떼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다 하더라도 광고비 주고 이것저것 다 줘버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게 만들었으면 적게 만들었지 어플에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폭리가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배달 전문점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이것저것 떼고 나면 차 떼고 뽀 떼고 나면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최대 수혜자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결제 시스템이 많아지면 최대 수혜자는 배달 어플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런 결제 시스템을 만든 페이 회사가 수혜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수혜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아니라 좀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하고 자영업자는. 근데 보통은 자영업자를 수혜자라고 해요, 소비자들끼리.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음식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소비자도 피해자고 자영업자도 피해자예요. 이 카드사나 이 페이 회사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들을 배불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소비자하고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돈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카드사와 국가는 점점 조이해지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점점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은 또 가격 올릴 테고 소비자는 또 비싼 가격 음식을 먹을 테고 저걸 먹으면 또 수수료 명령으로 튀겨가니까 이 돈은 결국 카드사와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든 회사하고 페이 회사로 다 가겠죠. 결국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버는 쪽은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먹을 것 같아요. 어플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카드사나 어떤 페이 회사의 어떤 폭리 같은 것도 아셔야 돼요. 앞으로 뭐 얼마나 음식값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웬만하면 현금이나 카드로 음식을 드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어플로 쓰는 것보다. 저는 아직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어플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도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서 먹습니다. 굉장히 후시대적인 발상이죠.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요. 저는 아직도 음식 시켜 먹으면 어플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냉장고에 그 자석이 있죠. 그 자석이 붙인 걸로 시켜 먹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게 불편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냥 익숙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시켜 먹는 게 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플 깔아본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걸 불편해 본 적이 없어,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분들도 웬만하면 현금 결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봤지 다른 걸로 결제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영업자들 생각하려면 되도록이면 이제 페이보다는 그냥 전화번호로 돌려가지고 시켜 먹는 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나 이제 현금카드 결제. 그게 아니면 이제 테이크아웃 결제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자영업자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